안녕하세요. 달빛 한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중국의 상한학자 소상여라는 분의 견해를 두 번째로 소개하는 남은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그분의 주된 요번에 주된 내용은 바람직한 의사란 어떤 의사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사상과 그다음에 선생의 자기가 평생을 교수를 해왔는데 그 선생의 책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사, 의생 이게 의사라는 말입니다. 의사의 이상, 그러니까 의사의 이상이라니까 이상적인 의사,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의사냐? 내가 생각하는 의학의 이상과 깨우침은 여전히 동일하게 상한론에서부터 근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기를 따자 여러분 모두가 상한론을 배울 때 반드시 동시에 중경의 원서문을 잘 읽히기를 권고한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찡죄 롱시 그냥 권세와 영화를 치정 취해나오 뒤꿈치를 들어서 악망하는 거야. 이렇게 탁 자꾸 쳐다보고 모모시집하고 단지 명리만을 구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장진경의 원서문에 보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명리를 추구하고 영화와 세력을 추구하고 권위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명리에 유독 명리에만 집착해서는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의사는 어때야 되냐? 장준경의 할아버지의 원서문에 보면 마땅히 위로는 군주의 가족을 치료하고 군주와 아래로는 가난한 어여쁜 백성들의 고통을 구해주고 자기 주위로는 내 몸을 잘 지켜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인전부터 내려오던 모든 이론들을 열심히 구하고 그 처방들을 열심히 구해냈다. 그래서 책을 썼다. 이 장준경 할아버지의 원래 서문에 있는 이 내용을 자기도 많이 본받았던 얘기죠. 나는 역사적으로 의학을 돈벌이의 직업으로 삼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체네 돈벌이 의사라는 것을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돈벌이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걸 나는 벌써 반대. 그럼 뭐냐? 의사라고 하는 것은 양자 호코 지수. 그러니까 집안을 다스리고 풀칠하는 것을 하는 것. 의학의 목적은 명확하고 숭고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의학이 숭고한 것은 총수 의학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즉 의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숭고하다는 형상을 느낌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의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는데, 천사라는 즉 뭐냐? 인류에게 행복과 쾌락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인류로부터 보수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현행의 의료 제도 아래서는 천사의 형상은 마치 목괴 마귀처럼 받겠다 지금. 예? 일련의 의사들은 변화도 너무 심하게 변해갖고 오로지 그냥 이익만을 챙긴다, 도모한다. 의사들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과도한 검사를 시키고 과도한 치료를 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모한 방식으로 비용을 받아내고 심하면 레이스어빙너 병자를 아주 꼭꼭 묶어두게 된다. 퇴원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명목. 내가 기층의원에는 매절 말단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말단병원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링널 파지드 아주 험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의 골과 의사가 님 뿌즈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동료 직원 의사들에게 아주 현란한 말로 막 나불나불 떠들어대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어떤 일이었냐면 한 농촌의 어머니가 뼈가 부러진 아이를 데리고 병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 골가 의사가 그 뼈를 맞춰줬어요. 뼈를. 근데 이 어린애 엄마가 돈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맞춤뼈를 다시 빼버렸어요. 상상도 안 되죠. 참. 중이란 인술입니다. 인술. 의학의 목적은 질병을 해소해주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장준경 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의학의 의학을 배우는 목적은 위로는 군주와 그 친척들을 치료해주고 아래로는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구해주고 자기 동료들로는 몸을 건강하게 해서 온전히 보존해서 그 신체를 잘 양육하게 하는. 마오쩌둥 얘기는 굳이 할 얘기 없고요. 거지엔 그렇지만 의학이라는 게 부시 공리화의 사업. 돈을 버는 목적의 사업이 아니에요. 의료는 시장화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병원이 잘 되고 못 되고가 그 경제적인 지표로 그거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사업에만 해요. 의사는 상인이 아니에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얼마나 잘 버냐 못 버냐가 의사의 그 의술과 의덕을 나타내서는 안 돼요. 병을 치료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지적 노동으로서 그 노동의 태도와 노동의 능력이 모두 병자의 생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사의 기술과 도덕은 모두가 마땅히 10분 아주 엄격하게 심하면 아주 가혹한 요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업무의 도덕적 요구가 아주 표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동시에 그렇지 못하면 도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의사의 평가는 이 의사가 매일 얼마만큼 많은 환자를 보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예? 병자로부터 환자로부터 얼마의 돈을 얻어내냐라 보는데 필히 예? 의사를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받냐 또는 얼마나 돈을 벌어냈냐 의사로부터 환자로부터 받아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뭐해냐 학술계와 사회의 예? 이중의 표준으로 봐야 된다. 학술계의 평가와 예? 사회의 평가가 결코 환자가 많은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강호에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 환자를 속이는 그냥 광고에 돼 갖고 허도 없이 유혹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중국에도 버글버글하게 만드는 피엔징 사람 뭐 사무장도 하는 일서부터 해갖고 뭐 별의별 일들 말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일반인이 의학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속이는 것은 아주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평가가 반드시 학술계의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 단지 사회의 평가가 아주 좋다고 해서 학술계의 평가가 동일하게 좋은 의사만이 비로소 진정한 사회에서도 평가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학술계 내에서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의사야. 실력이 좋아. 이런 평가를 학술계에서 받아. 이와 같은 좋은 의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나 사회에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대우는 의사로 하여금 전시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눈뜨게 보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의사들이 비로소 그래야만 우리의 의술을 더욱 높이려고 하고 도덕을 의학적인 의사의 덕치를 더욱 높이려고 그때 그다니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만 사회가 그래야만 의사가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수를 직접 요구하지 않도록 그래서 의사 환자의 관계가 그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 가장 좋은 지금 제도가 여기 모르겠어요. 캐나다인데 의사가 환자로부터 돈을 직접 안 받죠. 정부가 다 내주죠. 그런데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의사들이 환자를 완전히 많은 의사들이 아주 그렇게 시건방져요. 여기 패밀리 닥터를 찾을 수 없도록 모자르니까요. 그럼 무슨 이제 환자로부터 직접 돈을 안 받으니까 아주 시건방지고 건의적이죠. 여기 또 캐나다 이런 모든 제도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의사로서는 제일 좋은 제도죠. 자기 환자로부터 직접 돈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편하겠어요. 내가 박사를 졸업할 때 허다한 큰 병원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했다. 근데 내가 두려웠던 것은 그런 큰 병원에 간 이후에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럼 생활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대도시에 큰 도시에 가면 그럼 필히 나도 사람인 이상 돈 버는 문제에 걸리들 것이다. 대도시에 생활하면 북경 같은 데 생활비 엄청 들거든요. 시골에 있는 거하고 10배. 그러므로 나는 의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이윤 공리 이익을 추구하는 그 색채를 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선생하기를 의학의 선생을 교수를 하기를 정했다. 그래서 나는 직업이 교사다, 선생이다. 그래 겸하여 의사도 한다. 선생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왜 택했냐? 그거는 양자호코 먹고 살려고 선생을 택했고, 그리고 안신 임명하는 근원이 이 선생이라는 직업이 있었다.
간병, 환자를 보는 것은 내가 의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의학 교수는 필수적으로 먼저 의사로서 합격해야 되지. 교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대 교수인데. 의사의 가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환자의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의존해서 쯔지 양호 먹고 살고, 그래서 나는 병을 보는 것이 돈을 버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구애받지가 않게 됐다. 이래서 비로소 나는 쬐다 의상 여올라 이래서 의사를 하니까 의사가 참 숭고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의사라는 직업의 그 순수성, 그럼으로 인해서 의사가 참 숭고하다라는 그런 자기는 느낌을 깨우치게 됐다. 그거는 이런 효과적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따오지청치 아주 시골로 가가지고 그 빈곤한 지역의 환자들의 병을 많이 봤다. 왜냐면 나는 이제 환자를 병을 보는 데서 환자 돈을 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교수하면서 월급 받고 살겠다, 그 정도로. 교수 월급 많지 않거든요. 이 사람 각오한 겁니다. 그냥. 나는 199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이틀간 그때부터 중국이 토요일이 휴무일이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학교에서 수업도 없고 휴무일이 됐어요. 쌍휴일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따오웨이유 태향산 거밍 노구라고 하는 지역 허베이성에 있는 사시 중의원에 가갖고 일을 봤어요. 그래서 사시 중의원을 세우는데 거기서 신장병 전문과를 이제 수립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신장병 전문가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놀 때마다 거기 가갖고 이제 새로운 지역의 그 아주 시골 지역의 그 중의원에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장병 전문과를 이제 배양하는 거죠. 의사들도 배양하고 졸업반 애들도 배양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의사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보고. 그래서 이 사회에 있을 때 나는 매일같이 대량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환자들을 봤다. 너무 가난한 그런 환자들을 보았다. 그들이 어느 정도냐면 심하면 의식을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의식주를. 그래갖고는 이 약값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셔브더 화실화에 줘. 약값을 줄여보려고 이 셔브더 뭐 할 수가 없다. 10원짜리 중국에서 10원이면요. 그때 1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1997년도에 1,500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얼마일까? 3, 4천.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소변 검사를. 그 환자들이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한 사람의 호르몬 저항량 지수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그 저항량 신장병 종합증 환자가 왔어요. 자, 석가장 또 나오죠. 석가장에서 그 큰 병원에서 지수 치료,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 아무 효과를 못 봐갖고 시한가 뿌즈 그 큰 병원에 뭐라 선포했냐면 너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니까 포기한 거죠. 근데 그 환자의 체중은 물이 오문 전신에 물이 차가지고 66kg에서 90kg가 됐어요. 원래 평상시는 66kg인데 신장병이 이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90kg까지 있어요. 그래갖고는 전신의 피부가 터져 나와서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숨이 거의 숨이 거의 끊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并不富裕的家庭 결코 에?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웨일러 게이 하이드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치료하려고 빈 마일러 소요드 자찬 집안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이 아이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그래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좀 구해보려고 했지만 니엔스 빙분가 취이 마이파 창창더 후 나이도 많지 그렇긴 많지도 않은데 이미 백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면 사방으로 집은 있는 재산은 다 팔고 그래서 부친이 쭈안저 찐 청더 2000多块 钱将孩子拖到了上海市政院去我救救孩子단지 이제 남은 돈 1,000원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있는 사시 그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근무해주는 도와주는 그곳에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1,000원, 2,000원, 1,000원이면 100배 하면 10만 원, 한 15만 원, 2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이를 구해달라고. 미엔뚜에 있죠, 이뚜의 푸즈. 이 부자를 딱 맞다 뜨는 순간, 내가 샹다오 딱 떠오르는 것은 내 평생에 공부한 지식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돈을 안 쓰고 이 아이를 구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의의 변증에 근거해서 청열 해독하는 약 양쉬의 호쉐, 류쉐의 시아 정도 이 세 개의 치료법으로 처방은 시각 지황탕에다가 오미 소독음에 당기 작약산 가감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2주가 지난 후에 수정이 완전히 말랐어요. 약값이 이건 본인이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약값이 1,000원 정도 좌우가 나왔어요. 그들을 마주하고서 나는 우른슈시에요. 누구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 쭉 바로 어떻게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받아낼까? 얼마를 더 받아낼까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의학계에서 또한 하나의 전 사회적인 고흡병들 잘못된 문제가 있다. 바로 의사가 홍바오를 받는 거.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우리 저도 생각나요. 우리 삼촌이 10년간 어렸을 때 병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집안에 모든 돈을 날리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럴 때마다 그 담당 수술 선생님한테 돈을 봉투에 넣어서 따로 주는 거. 이게 홍바오입니다. 홍바오 중국에서. 我倒是认为 너는 반대로 생각하기를 정부와 사회는 이 의사가 홍바오 받는 걸 격려해줘야 돼. 여러분들 모두 찡시아 신라의 아주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의술이 아주 평평한 사람의 의사를 만나고 의덕이 형편없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홍바오 주겠어요? 이 홍바오를 준다는 것은 실은 사회와 환자가 의사에 대한 일종의
격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격려를 공개적으로 홍보를 주게 하자. 사실상 환자가 의사를 평가하는 첩경이다. 이게 한 방법이다. 근데 실제로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얘기죠. 병원에서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가 복잡하고 아주 뭐 다양한 노동의 그 충분한 만한 존중과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이 생존하고 의사가 생존하고 의학의 도덕이 충돌이 병원이 살아남고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과 의사의 도덕과 의학의 도덕과의 충돌해.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왜곡되고 변형돼. 그렇지만 이 의사의 각각이 필히 의사의 도덕적인 표준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견고하게. 필히 의학의 숭고한 목적을 노력해야 돼요. 이게 뭐 현실적인 이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국도 이미 만약에 쫌첸 무디 정첸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완전히 마땅히 상업적인 직업을 선택해야만 된다고 본다. 나는 저는 이거 어려서 시종일관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의사 절대 하지 마라. 왜 나와서 사업하지? 의사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자체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밥만 먹으면 되지 의사로 부자 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저 동의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선생님이 자기 선생의 책임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카이시당 라오시더쇼 내가 선생을 담당할 이제 첫 담당했을 때 난 자기 스스로 충만한 자신감이 있었다. 진심. 나는 원래부터 한의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중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뭐예요? 중의에 완전히 그 흠뻑 배어져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인식하기를 하이 꼬 용공 그럼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그리고 나의 선생님들도 모두 중의의 대가들이에요. 너 보통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의 그 언어의 중국어 표현 능력도 아주 아주 좋아.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가르치는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특히 나의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난 이후에 내 그때 비로소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를?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지식이 강대하고 박식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어로 잘 표현했으니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아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학생에 대하여 부모와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어. 또한 선생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역사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중국어 역사 이래로 선생과 제자 관계를 중시해 왔어요. 그쵸? 사제 관계로서. 선생이 학생은 부자 관계랑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심하면 하루의 선생은 종 일생 동안 부모와 똑같다. 나한테 하루 안에 선생이었다 한지락도 일생 동안 나의 부모다. 나는 매일같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왜냐하면 나의 사회 관계 중에서 그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첫 번째죠. 그쵸? 이거 주된 짭이 선생이니까.
나는 전 사회에서 모두 선생을 존중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인식하기를 마땅히 선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학생의 가장이 뿌시 청번 학생의 가장이 그 원본 학생의 그 들어간 등록금이라든지 원본을 뿌시 안타까워하지 않냐고 뿌시 그 대가를 말하잖아. 심하면 성취제요 먹는 것들을 줄여서까지도 푸절레 빚을 많이 지나가면서 학교를 보낸다 어린애를.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생 돼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대학생 학생 자식에게 들어간 돈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뭉쳐에다가 가장과 전 사회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기대와 신임을 다 뭉쳐져 있다. 커지엔 그렇지만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이 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워시라우스 난 선생님 나 선생입니다. 이에 또한 뭐야 학생이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나 자신이 뭐예요 대학생의 가장이 된 후에 내가 그때 비로소야 깔쇼도 느끼게 되었다. 뭐로 대학교의 교사라고 하는 어깨 위에 그 대학교 교수들의 주어지는 부담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난 그때서 느꼈다. 대학생들은 완전히 부모로부터 부모의 시선으로부터 따라 왜냐하면 중국은 전부 다 기숙사 대학에 가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이 이때 성장을 주로 어디에 의하냐 대학 자체와 그 교수의 영향에 교수의 영향받는 교육입니다. 이때 인생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교육의 상황이 좋냐 나쁘냐 모두 학생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인식하기를 부자의 관계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다 그렇게 맞는다고 받는다. 동시에 마땅히 그래서 교서가 뭐예요? 교수의 행위가 그 준칙의 아이들의 바람직한 모델의 준칙이 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뭐예요? 매일매일 같이 먼심치상 지원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자문해. 내가 나의 학생들에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안 했는지를 매일같이 자문하고 인치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는 학생에 대하여 단지 떼쉐성 찌어와요. 난 학생에 대해서 그냥 사랑이 있어. 나는 중의를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한을 찌아오슈에 학생들에게 상한을 가르치고 동시에 오야오 찌아오케이 슈에성 워로네이트의 탐원 런성여 이용도 있지. 나는 이와 같은 중이나 상한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는 대학생 아이들이 내 아들 딸처럼 그들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다. 나의 목적은 그들이 이 험악한 인생의 꾸비꾸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늘 순조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망하기를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잘 어우러져야 된다. 허시에 이게 부부가 허시에 잘 맞는 거. 선생과 제자가 잘 맞았다. 그래서 선생과 학생의 공동으로 노력을 통하여서 아주 좋은 교실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질이 아주 높아져야만 한다. 그래서 일체 학생을 인도하고 일체 학술계 그 교사의 학교의 환경을 티가와야 된다.
만약에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선생이 아니에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말하자면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교육을 강조하고 중시하냐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중시해도 과도한 일이 아니에요. 전체 국가의 교육 관계에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관계된 일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각계의 행업, 주안이의 지하위 관시, 저 싱이의 이게 모든 일들이 사업들이 전문적인 교육 관계가 사업의 성세. 중위 교육의 성패는 뭐에 결정되냐? 중위 교육을 잘하면 중위라는 그 업계의 중위 사업계에 중위 업계가 흥망존망이 거기 걸린 중위 교육에 걸린다. 우리 잘 봐야죠. 한국 한의학의 교과 커리큘럼을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4년 졸업하자마자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고 머리 제대로 박힌 놈이라면 난 도망가야 된다고 봐요. 김영옥 씨 도망가는 거 봐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물박을 나가본 적이 없고 짠물을 먹어본 사람이 없고 눈을 만져본 사람이 없는데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전파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산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육으로 배양된 학생이 교육을 통하여 배양한 학생을 그래서 우리의 그 업무의 표준이 검사받으려면 우리가 배양한 학생이 사회에 생활 후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뭐 정말 형편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건선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건선은 피부가 과다 증식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허증이라. 그 과다 증식하면 벌써 대부분 실증 아니에요. 허증이니까 보여야 된다고 피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죠. 과다 증식으로 떨어져 나오는 건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양방을 이해한 건지 한방을 이해한 건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떼어놨어요. 무슨 한의사라고. 거기에 또 무슨 사상 체질도 봐야 된다고 그러고요. 또 어이가 사람 죽이는 거죠. 건선으로 그냥 핏덩이가 되나 얘한테 보약을 써주면 중국에서는 졸업을 하면 이와 같은 엉터리 짓은 없어요. 실력이 높냐 낮자는 있지만 최소한도 기본적인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게 교육이 돼요. 그러면 김영옥 씨가 쓴 너와 나와의 한의학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 짓거리 하면. 그런 엉터리 생각하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학생이 가능성에 기술이 아주 높아요. 의덕이 아주 고상해요. 知识 후상的. 그래서 죽어가는 거 다침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좋은 의사. 또는 뭐예요? 기술이 별 볼 일 없고 의덕이 아주 이게 나쁘고 그래서 아주 그 이익 사리만 도모하고 그런 사회가 위험하게 빠지게 돼요. 패망하는 겁니다. 한국 마찬가지. 제가 책에 썼잖아요. 제가 중국 간다고 해서 결정되고 우리 후배 친구로 찾아간 한의사가 술을 하도 많이 먹고 설사를 하도 심하게 나중에 물까지 하길래 갔더니 턱 맥진기에 걸어놓고 자기 지금 문진 하나도 안 해요. 맥진기에 턱 걸어놓더니 탁 하는 말에 이 신장의 기운이 약해서 설사하는데 보약을 드셔야 된다고. 그때 한의학 전혀 모를 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아는 사람 자기 친한 선배라고 해서 경희대 선배라고 해갖고 왔는데 뭐 속이기에 하겠냐 하고 그 보약 한 달 가까이 20일인가요? 뭐 보름치 먹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참 나중에 배우면서 하는 게
완전 사기죠, 사기. 그래 뭐 빌딩을 사고 뭐 땅을 사고 난리 버거지가 났다고 그 후배가 그러는데 속으로 차마 그 후배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건 사기꾼이죠. 실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거죠. 목향 학년 한 그거 그냥 달에서 한참 먹었으면 났을 거예요. 아 그렇지만 이거는 대표적으로 든 예에 불과한 거고 일단 추의 쇼밍. 아 학생들이 사회로 진입한 이후의 그 표현과 학교와 선생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생의 공작이 선생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인재의 성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는 그 우리 중의학계 행업 그 업계 흥망성쇠에 관련된 선생 사회에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업계가 흥하고 성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그래서 뭐예요 합격된 인재들을 발전해서 배양 이것이 선생들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중위의 선생들의 어깨 위에 비교할 수 없는 어깨에 더욱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중위도 지금 중국에서도 양방이 많이 응했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한방 똑같아. 한국도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부터 한방이 생명 양생으로 존중받은 것처럼 근데 이제 이 글을 쓸 당시도 아직까지는 이제 양방에 많이 밀리죠.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인류의 번차 번영과 번창에 아주 탁월한 공헌을 한 중의학이었는데 서방의 서양의 근대 과학 지식이 주류적인 문화의 배경으로 깔리기 시작하면서 뭘 목격하게 됐냐면 이전에 생존의 위기 중국에도 신임 국민들로부터 신임의 위기와 생존의 위기 목적 막다트리게 됐어요. 이와 같은 환경 아래서 넝뿌능랑 슈에성 리아오제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중의를 이해시키고 진짜 핵심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병에 무슨 탕 무슨 병이면 이렇게 해서 병 났잖아요. 지금 뭐 세 가지 병에 가서 탕을 쓴다고 그러는데 난 저는 구하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침이고 약하고 별 관계 약은 정말 중요한 약 구하나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한 10여 건을 평생 봐서 다 완치시켰는데요. 제일 요즘에 보니까 구하나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침을 맞는 거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겁니다. 양방에 가서 엔티바이러스 약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건 바이러스와 관계 없어요. 중에는 구하나사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복용해야 돼요. 그것이 한약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침을 잘 놓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국민의 세금으로 한약을 준다고 제대로 처방이나 할까요? 변증해서. 중의라는 그 업계가 사냐 중주냐의 분투에 중의의 전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다 중의 학계의 교수들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참 중이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팍없이 밀리는 거죠. 양방에. 그런데 이게 이게 정말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 개요체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하라는 대로 대학만 나오면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뭐 동등한 문제를 뭐 한국은 아예 고민조차도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 다 뭐 침으로 밥은 먹게 해줬고 이제 약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써도 또 국민들 모르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자 이상으로 상한학자 소상여라는 분이 쓴 그 한의학 경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용을 2회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의 그 공부 방법들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빛 유튜브 한의과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제가 배웠던 중국의 한의학을 몇천 년 동안 쌓여있던 사제관계를 통해서 내려오고 연구되었고 축적되어 중국의 전통적인 정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제가 남은 삶을 전부 바쳐서 뭐 혼자서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아니면 또 다음에 누가 맡아서 진짜 한국에서 진정한 한의학의 그 스컵 범위를 정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달빛닷컴을 재편하고 있고요. 그 속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유튜브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뭐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또는 올릴 계획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달빛닷컴 속에 같이 링크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